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얼만큼 강화가 되는지 직접 함께 같이 보시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하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원래는 7월 달부터 2단계로 바뀌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9월 달로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살펴보면서 또 주의사항도 체크를 해볼게요.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가 됩니다. 일단 이제는 피부양자 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얼마큼 강화되냐면은 일단 소득 요건을 먼저 볼게요. 3,4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원래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2천만 원만 초과가 돼도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돼요.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그 소득이랑 같이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가임대소득, 그리고 다른 임대소득 이런 것도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죠. 다음 재산요건이 또 강화가 돼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이상이면서 연소득을 1,000만 원이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에 탈락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표가 9억 초과면 그냥 소득에 상관없이 탈락입니다. 얼만큼 강화가 되냐면은 이게 하단이 3억 6천으로 바뀌어요. 내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더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집값이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거 탈락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우리가 이제 공시가라고 부르죠. 기준시가에 60%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요. 기준시가가 6억이면은 과표는 3억 6천으로 잡히는 거죠. 실제 가격으로는 뭐 한 7, 8억 사이의 부동산이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알아야 되는 건데 주임사를 우리가 등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따라서 그 요건이 달라요. 주임사를 등록한 거는 1,000만 원 초과시 탈락이고,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주임사를 등록하지 않은, 내가 그냥 집을 그냥 월세를 줬어. 사실 지금 주임사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임사 미등록으로 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 4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더 상세하게,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재산 쪽, X축은 재산 쪽, Y축은 소득 축으로 보시면은 일단 기존에는 이 색깔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진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은 한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쪽으로 볼게요. 한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 한 4억에서 5억 사이였어요.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죠. 근데 9월달 바뀌는 기준으로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내가 소득이 한 2,500 정도 되고 재산 과세 표준은 뭐 한 3억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재산 요건은 만족을 하죠. 근데 앞으로 바뀌는 조건에서는 소득 요건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또 소득으로 다 보고 계산을 하는 거냐, 이게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연간 소득으로 보면은 일단 금융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소득 먼저 살펴보면은 이자랑 배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년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반영을 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만약에 1,1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소득은 일단 1,100만 원에 합산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99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예 반영을 안 해요. 그냥 990이어도 그냥 빵원으로 반영을 합니다. 금융소득은. 그리고 사업소득은 아까 전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다르죠. 주택임대사업자, 그것도 사업자예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사업소득입니다. 또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공제를 받으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거는 1,000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거는 4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로 환산을 하면은 요새는 뭐 아파트는 뭐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안 되니까 월세를 33만 원 이상 받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어요.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을 이제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항상 세전이에요. 항상 세전. 그리고 연금소득도 있는데 총 연금 수령액으로 보고요.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 등 이런 공적연금만 계산을 해요. 내가 개인연금 들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소득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내가 월 1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은 소득이 월 50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30%였는데 이제는 50%로 소득을 더 많이 잡게 됩니다. 나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는데 근데 내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과세 요건이 있어요.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을 합니다. 1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월세를 뭐 얼만큼 받더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고가주택 9억 초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인 분들은 월세를 얼만큼 받는 거에 대한 크게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이제 월세에 과세를 하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간주 임대료라고 뭐 보증금을 월 얼마로 환산해가지고 하는 거를 적용을 안 한다.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월세랑 보증금이랑 다 과세를 한다. 월세 없이 보증금이 많아도 간주 임대료로 매월 얼마 받는 거로 계산을 해가지고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거나 작은 평수죠. 소형주택. 아니면 기준시가가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주택들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또 적용을 안 해요. 이걸 또 꼭 확인을 하셔야지 내가 이제 건보료 과세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좀 복잡하죠. 일단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보증금이 6억이면은 간주임대료는 18만 원 계산이 되고요. 8억 5천이면은 월 33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딱 여기까지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또 빠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형이면서 이제 싼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3주택자냐 2주택자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사례별로 보면은 3주택 109제곱미터짜리 3개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근데 3주택인데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2주택으로 보고요. 또 4주택인데 빠지는 게 또 2개 있다. 그러면 그래도 2주택으로 또 봅니다. 그리고 4주택인데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3주택자로 보고 간주임대료 과세합니다. 근데 이제 공제해주죠. 3억까지는. 3억만큼은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이 빼주는 거는 2023년 12월 말까지만 빼줘요. 그 다음부터는 다 넣어요. 소형주택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애들도 다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같이 해보고 답변을 해볼게요. 저는 피부양자 주부예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월세를 받으면은 그럼 피부양자는 탈락이 되나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이고 이제 새 놓을 집은 제 명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안 돼요. 아파트가. 그러면 33만 원까지만 받아야지 피부양자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월세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이제 1주택자예요. 우리는. 기준시가가 9억 이하고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33만 원 초과 월세 수익이 생기니까 피부양자를 이제 유지를 못 하나요? 라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은 월세는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9억 이하니까 또 되죠.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3주택자예요. 제 명의 아파트를 전세 주면은 피부양자 유지 되나요? 이게 뭐 간주임대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3주택자니까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이 돼서 월 33만 원 초과 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간주임대료에서 계산이 돼서 뭐 월 한 40만 원 받는 거로 계산됐어. 그러면은 탈락이 되는 건데
만약 기준 시가가 2억 미만인 집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 계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보증금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공동명의고 금융소득이 1,5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아파트 기준 시가가 13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좀 복잡하죠, 이거는. 일단 과표가 3.6억 초과로 돼요. 기준 시가의 60%를 곱하고 공동명의니까 2분의 1로 반반 나누면은 3억 9천이 나와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그러면 3억 6천 초과죠. 근데 금융소득이 1,500이니까 이때는 이제 1,000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바깥 부분에 해당돼서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융소득을 1,000만 원 밑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900만 원대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아예 빵원으로 잡히니까. 그리고 남편 쪽한테 몰아두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을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는 남편한테 증여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일단 금융소득으로 바꾸는 게 그게 더 낫다.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가 8억이래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요. 200만 원씩. 꽤 많이 받네요. 그럼 2,400 받죠. 1년에. 피부양자를 어떻게 되나요? 일단 12월에 지역가입자 통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왜냐면은 2,400인데 여기서 50% 계산하게 되면은 1,200이 돼요. 1,200만 원이 이제 되니까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 초과고 기준시가가 8억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60% 해가지고 4억 8천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피부양자 탈락이 되고 12월에 지역가입자로 통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소득은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물론 세전 금액입니다. 주식 양도 차익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부동산이랑 주식 양도 차익은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뭐 한 1,000만 원을 벌든 3,000만 원을 벌든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9월 달부터 바뀌는 건보료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20만 원 차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건보료가 뭐 10몇만 원에서 뭐 20몇만 원, 3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월세 10만 원을 더 받겠다고 건강보험료를 20몇만 원씩 내면은 손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